자, 모의고사 9회 보겠습니다. 1번 외래어 표기와 로마자 표기가 바르지 않은 거 필름 맞고 극락전 했을 때 발음이 극락전. 자, 된 소리는 반영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극락 G E U N G N A K 그리고 J E O N 맞겠죠? 다음 플래시죠. 플래시 안 되고 맨 끝에 오는 sh는 늘 시로 플래시. 그리고 퇴교로 삼가 했으니까 붙임표 가를 먼저 확인하고 퇴교로는 퇴교로대로 숫자 3은 3대로 쓰고요. 로브스터 맞죠? 로브스터도 되고 랍스터도 되고. 그리고 지편전이라고 했어요. 역시 발음이 지편전하고 축약이 일어나지만 체언에서의 축약은 반영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지편전 현을 밝혀 적어야죠. 그러면 로마자로 부르면 JIP HYEON JEON. 틀렸네요. 정답은 3번. H가 빠졌죠? 다음 레이더고 레이더가 아니고 레이더. 자, 금강산 했을 때, 자, 우리 로마자 표기에서 붙임표를 붙이는 경우는 주소지밖에 없어요. 행정구역과 도로명 주소지밖에 없고, 이 붙임표를 허용하는 건 이름과 이름 사이에 허용을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혼동할 때 허용하고, 따라서 금강산 할 때 이런 산을 붙임표 붙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소리나는 그대로 쓰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3번. 2번 다음 보기를 참고를 할 때 보조용문이 들어있는 문장은, 지금 지문은 보조용문에 대한 설명이니까 글을 읽을 필요 없죠. 1번 영희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즉 영희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 이때 보다는 영희를 보자라는 얘기니까 본용어이죠. 따라서 먹다 본용어, 보자 본용어. 서술어가 둘이죠. 그냥 밥을 먹고 보자가 아니라 영화는 그랬잖아. 그 영화를 보다 하고, 즉 영화를 보자 하고 먹고 보자라는 얘기니까 이때 보다는 서술어죠. 따라서 이때는 먹고 서술어 하나, 보자 서술어 둘. 그러면 이때는 서술어가 두 개니까 이어진 문장이고,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어떤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왜냐하면 영화를 보고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밥을 먹고서 영화를 보자는 얘기니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2번 감상을 적어둔다 했을 때 두다를 빼고 감상을 적는다 같은 의미니까 따라서 보조용어 맞죠? 정답은 2번. 3번은 서술어가 되었다 하나밖에 없죠. 서술어가 되었다 하나밖에 없고, 즉 앞에 지날수록이 또 하나의 서술어고, 따라서 3번은 이어진 문장이죠. 이어진 문장 중에서 역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4번은 놀고 왔다라고 했고, 이때 오다는 즉 없어도 말이 되죠. 놀았다라는 얘기니까 왔다는 보조용어니 즉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 즉 아니지, 왔다는 말이 빠져버리니까 이 왔다를 빼면 놀았다는 얘기밖에 없으니까 이때 오다도 또 하나의 서술어죠. 그래서 놀다도 서술어 1, 왔다도 서술어 2. 이때도 역시 이어진 문장. 어떻게 이어진 문장?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따라서 2번의 정답은 2번. 3번 굽신거리다 굽실거리다 복수표준어. 굽신거리다 굽실거리다 복수표준어. 원래 굽실거리다인데 굽신거리다 추가돼서 복수표준어. 삐지다 삐치다 복수표준어. 즉 원래가 삐치다인데 삐지다 추가돼서 삐지다 삐치다 복수표준어. 딴지 딴죽 복수표준어. 원래가 딴죽인데 딴지 추가돼서 딴지 딴죽 복수표준어. 그러나 허섭쓰레기는 추가됐지만 허섭쓰레기 허접쓰레기 허접쓰레기는 즉 복수표준어지만 허섭스럽다는 없어요.
허접스럽다는 말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러면 허접스러운 거지. 허접스럽다는 있어도 허섭스럽다는 없습니다. 자, 허접하다, 허접스럽다 라는 말이 있고, 허섭 쓰레기가 있고, 그리고 허접 쓰레기를 추가했고, 이 얘기죠? 그러나 허섭스럽다는 말은 없습니다. 정답은 4번. 4번 작품의 성격이 나머지와 거리가 먼 것.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사설 시조입니다. 사설 시조는 조선 후기 작자 미상의 노래들을 우리는 사설 시조로 하고, 그리고 중장 부분이 평시조보다 길어진 걸 사설 시조라고 합니다. 1번은 즉 발가벗은 아이들이 즉 약육강식의 세태를, 약자가 더 약자를 괴롭히는 약육강식의 세태를 풍자한 거죠. 2번은 이 계저장수의 현학적 태도, 즉 계저장수의 현학적 태도를 풍자한 거죠. 따라서 1번, 2번 모두 풍자의 성격을 갖습니다. 또한 4번도 이 두꺼비로 상징되는 중간관리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한 거죠. 중간관리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한 거야. 그러나 3번은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표현한 거니까 나머지와 성격이 가장 다른 것 3번이죠. 적어도 이 시조들은 몇 번씩 했던 거기 때문에 다시 설명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부한 게 떠오르지 않거든 찾아보고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시조는 알고 가야 되고, 여러 번 나왔던 겁니다. 따라서 보자마자 방금 한 것처럼 주제가 떠올라야 돼요. 시험장 가서 이걸 확인하고 있을 시간 없고 주제가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특히 2번 문제에서 현학적 태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현학적이라는 말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척 과시하는 걸 말합니다. 즉 그런 태도를 현학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계저장수가 계저시라고 하지 않고 동란지하고 한자어를 쓰는 건 바로 현학적 태도를 가리키는 거고, 또한 4번에서 두꺼비가 중간 관리층을, 그리고 파리는 가장 약자를, 그리고 멀리 날아오는 송골매는 즉 외세, 최고 권력층 또는 외세를, 그래서 이 약육강식의 세태를 초장, 중장에서 말한 다음에 마지막 종장에서는 두꺼비의 목소리를 통해서 중간관리층의 허장성세를 풍자하는 것이다. 철저하게 시조의 구조를 파악해야 됩니다. 5번 바꿔쓰기에 적절한 것. 기술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형하여 실용적인 방일명품을 만들어내는데 중점을 둔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기술이고 서술어는 두다, 목적어는 중점을, 부사어는 바로 발명품을 만들어내는 데에 중점을 두는 거죠. 따라서 이때의 데는 즉 뒤에 중점을 둔다의 부사어이므로 데는 의존명사라 띄었고, 따라서 이때의 중점을 두다는 바로 그 발명품을 만드는 데 기술이 주력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몇 번? 2번. 기술은 주력한다, 즉 힘을 쏟는다라는 얘기야. 기술이 이러이러한 데에 주력한다, 힘을 쏟는다 이런 뜻입니다. 나머지 정진한다, 착안한다, 기여하다가 언제 쓰이는지 반드시 사전에서 예문을 통해서 기억을 해놔야지.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주력보다도 정진, 착안, 기여가 나올 확률이 더 높은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선택지들도 반드시 국어사전에서 어떤 예문에서 사용되고 있는지 한자도 암기해 두고, 한자도 힘이 이렇게 고전이 아니고 현대 문장이고 현대의 글인데 일부러 가로 안에 한자를 뒀다는 얘기는 그 한자를 눈여겨두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6번 기억, 니은의 공통된 추론했습니다.
먼저 기억에 여기 추론 방식이라는 얘기는 생각하는 과정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과정을 거쳤느냐라는 거지. 먼저 기억해 보면 그 개가 내가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즉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즉 배고픔을 느끼는지를 이해한다고 했고 니은도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런 소리를 낼 때 어떤 생각을 갖는지 즉 둘 다 나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즉 생각을 하고 있죠.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유추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걸 사람을 들어 말하지 않고 내 경험에 비추어 개를 들어서 이야기했으니까 유추의 방법을 쓴 거고요. 7번 호칭어입니다. 헌당하고 이 집당자가 들어가면 이건 남의 부모, 그 중에서도 남의 어머니를 높이는 것이고 함씨하면 남의 조카를 높이는 거고 자친하고 이 어버이 친자를 쓰면 내 부모를 말하는데 그 앞에 자애로울 자자를 쓰면 이건 어머니를 말하고 어말 엄자를 쓰면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남에게 자기 아버지를 높인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자친이라 하죠. 영랑하게 되면 이는 남의 딸을 높여서 영랑 영애라는 말을 씁니다. 영랑 영애. 정답은 3번. 8번 단어의 형성 과정을 물었으니까 단일어냐 파생어냐 합성어냐를 묻는 거죠. 1번 모순, 마소, 강호는 모두 합성어인데 문제는 모순, 창과 방패가 만나서 모순, 즉 전혀 다른 의미가 됐으니까 융합 합성어. 마소, 말과 소가 만나서 병렬 합성어. 강호, 역시 강과 호수가 만나 자연을 말하니까 융합 합성어. 그러나 모두 합성어라는 공통점을 갖죠. 반면에 2번 사랑스럽다, 스럽 파생어고요. 3번 막에, 즉 막다에 애가 와서 파생어고요. 4번 많이 부사와 전미사 이가 와서 파생어니까 답은 일단 1번이죠. 이해돼요? 2번을 보면 사랑스럽다, 스럽이 와서 사랑이라는 명사에 스럽 전미사가 와서 사랑스럽다 형용사가 됐고 아프다는 알타에 전미사 부가 와서 아프다 하는 형용사가 됐고 그립다는 그리다에 전미사 비읍이 와서 즉 형용사 그립다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2번에 나와 있는 파생어는 모두 지배적 접사가 결합된 파생어고 막다에 전미사 애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그리고 묻다에 전미사 엄이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마중은 맞다에 전미사 웅이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 모두 지배적 접사가 역시 사용됐고 4번 많이는 많다에 부사와 전미사 이가 와서 만들어진 파생어 가까이는 가깝다라는 형용사에 부사와 전미사 이가 와서 만들어진 파생어 없이는 없다라는 형용사에 전미사 이가 와서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모두 부사와 전미사 이가 와서 부사가 됐죠. 없이는 부사입니다. 가까이는 부사야. 아예 품사가 부사입니다. 많이는 아예 품사가 부사입니다. 역시 모두
지배적 접사가 와서 이루어진 파생어입니다. 9번 다음 시에 대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용학은 1930년대 백석과 비교되는 인물인데요. 백석이 주로 즉 우리의 따뜻했던 그런 따뜻했던 공동체 이야기를 노래한 사람이라면, 이용학은 일제강점기에 순환받는 그런 하층민의 처지를, 일제강점기에 순환받는 하층민의 처지를 잘 노래한 시인으로 서로 좀 입장이 다르죠. 쉽게 말하면 백석은 부잣집의 분위기고 이용학은 아주 빈티나는 집안의 분위기를 즉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이용학이 보다 저항 시인의 면모를 갖는다면 백석은 보다 순수주의를 추구하는 시에 가깝다 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번 1인칭 독백을 쓰고 있나요? 맞죠. 즉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1인칭 맞고요. 2번 자연물을 이용해서 화자의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냈죠. 즉 마지막 연에 보면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대로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성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다. 이때 가득 찬 풀벌레 소리는 바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죠. 객지에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즉 풀벌레 소리라는 이런 자연물을 이용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냈죠. 3번 객관적인 서술 태도를 통해, 즉 객지에서 비참하게 죽은 아버지의 모습을 매우 객관적으로 쭉 묘사하듯 썼어요. 그러므로 오히려 더 비극적인 그래서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묘사했죠. 다음 4번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란 아버지의 빈곤한 삶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바로 객지에서의 죽음, 즉 고향을 떠나 조국을 잃었기 때문에 객지에서의 비참한 죽음을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이라고 표현을 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 잠깐 보면 우리 집도 아니고 일가 집도 아닌 집, 고향은 더욱 아닌 곳에서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 있다. 이때 풀벌레 소리만 가득 찬 아버지의 그 객지에서의 죽음이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차다 하는 그 배경에 대한 묘사를 했고, 아버지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울음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쓰지 않고 풀벌레 소리가 가득 찼다라고 자연물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노령을 다니면서까지 애써 잘해온 아들과 딸에게 한마디 남겨두는 말도 없고 아울 만의 파섬도 설렁한 니코리스크의 밤도 완전히 잊으셨다. 목침을 반드시 벤 채, 즉 아버지가 러시아 어느 항구, 즉 낯선 곳에서 목침을 반드시 베고 돌아가셨다는 거지. 유서 한 장 없고 유언 한마디 없이 아버지의 죽음을 묘사했죠. 다시 뜨시지 않은 두 눈에 피지 못한 꿈의 꽃봉오리가 가라앉고 얼음장에 누운 듯 손발은 식어갈 뿐 입술은 심장의 영원한 정지를 가리켰다. 때늦은 의원이 아무 말 없이 돌아간 뒤 이웃 을근이 손으로 눈빛 미명은 고요히 낯을 덮었다. 아버지의 죽음을 표현하는데 어떠한 감정도 싣지 않고 매우 냉정하게 돌아가신 뒤에 이웃집에 발견된 거지. 그리고 의원이 와서 역시 아버지의 시신을 조용히 처리한 이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따라서 감정의 개입이 전혀 없이 매우 냉정하게 묘사했고 사실적으로 묘사했지. 그래서 더 아버지의 객사가, 아버지의 이국에서의 죽음이 더욱 쓸쓸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거지. 우리는 머리맡에 엎드려 있는 돌의 울음을 다 울었고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로 가득 차 있다. 자, 맨 첫 연도 아버지의 침상은
풀벌레 수를 가득 차 있다라고 했고, 맨 마지막도 같은 구조를 반복했으니까 수미상관의 구성을 보였습니다. 정답은 4번, 10번. 맞춤법에 맞는 말. 자, 여위다와 여의다는 우리말에 둘 다 존재하기 때문에, 즉 앞에 부모를 하고 나왔으니까 여의다라고 해야 되고, 위에 여위다는 즉 살이, 몸이 여위다 하고 즉 살이 빠진 걸 말하죠. 틀렸고, 2번 치루다는 아예 없는 말이니까 치루다가 아니라 뭐다? 치르다. 다음 밋밋하다 아예 없는 말이지? 시옷받침. 둘 다 시옷받침을 써서 밋밋하다. 틀렸고, 4번 연년불망 정답이죠. 연년불망은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두 단어를 동일하게 쓰는 예외적인 단어. 연년불망, 누누이, 그리고 유유상종. 자, 이렇게 세 단어는 같은 글자가 겹쳐올 때 같은 형태로 쓰는 예외입니다. 원래 우리말은 같은 글자가 겹치면 같은 형태로 쓰는 게 맞는데, 한자어는 두음 법칙에 따라 첫 소리에서는 즉 형태가 달라져도 두 번째 음절은 본래대로 쓰는 것인데, 이 세 단어는 예외죠. 연년불망, 누누이, 유유상종. 자, 그리워서 잠 못 드는 거 연년불망인데, 생각이 많아 잊지 못하는 건 염염불망이죠. 이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첫 단어는 염이지만 두 번째는 염이고, 또 늠름하다 할 때도 첫 단어는 니은이지만 두 번째는 리을이죠. 이해돼요? 따라서 두음 법칙을, 한자어라면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첫 단어와 두 번째 음절이, 첫 음절과 두 번째 음절이 다른 형태를 보이는데, 이 세 단어 연년불망, 누누이, 유유상종, 이렇게 세 단어는 반드시 한자어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형태로 씁니다. 따라서 10번의 정답은 4번. 11번 고쳐쓰기 문제 1번, 즉 단어의 쓰임이 부적절함으로 조사안으로 바꾼다. 통계청이 최근 10년 사이에 나타난 청소년의 의식 변화를 분류한 자료를 보면 하고, 청소년이 2002년 70%에서 2012년 35%로 줄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는 조사한 거네요. 어떤 대상을 분류한 게 아니라 조사한 거 맞게 고쳤고, 그리고 니은에 지금 이 글은 청소년의 노후에 가족이 책임져야 된다는 노후에 가족의 책임 여부에 대한 의식을 지금 조사한 건데, 니은에서는 봉사의 의미를 일깨운다. 이는 주제와 벗어남으로 통일성을 깨뜨림으로 삭제한다. 맞고요. 다음 디귿에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됐으니까 모신다고 했죠. 자식이 모셔야 한다. 모시다라는 말은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부모님을 넣는다. 맞고, 그런데 리을에 문장의 호응을 고려해서 즉 비로소라는 말을 쓰자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여전히 효를 실천하며 사는 자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즉 앞에 보면 어느 병원의 자료에는 장기 기증장 중 53.1%가 자녀다. 그러니까 아직도 자녀들이 노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얘기니까, 즉 여전히라는 말을 그대로 두는 게 낫겠죠. 비로소라는 말은 즉 지금부터 시작했다는 의미지만, 여전히는 과거부터 해왔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비로소를 쓸 이유가 없네요. 정답 몇 번? 4번. 자, 주의할 거 여전히 그리고 비로소 이런 낱말은
양태부사라고 해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런 건 문장부사, 즉 문장부사에 포함을 하고, 그냥 매우 빠르다, 뭐 빨리 달려라 이런 말들은 뒤에 있는 서술어만 꾸미는 성분부사. 그래서 부사 중에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다. 성분부사, 문장부사가 있다. 반드시 기억하고 가기 바랍니다. 부사의 종류 시험에 꼭 나온다. 부사는 성분부사와 문장부사가 있고, 문장부사의 두 가지 뭐야?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양태부사와 접속부사가 문장부사에 속하는 거야. 양태부사는 화자의 태도를 말하는 거야. 반드시 뭐뭐 하겠다. 결코 뭐뭐 하지 않겠다. 만약 뭐뭐라면, 비로소 뭐뭐 했다.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모두 양태부사. 기본서에 다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사의 종류 중 성분부사와 문장부사 꼭 기억해야겠다. 문장부사에 해당하는 게 뭐라고? 양태부사와 접속부사라고. 접속부사란 뭘 말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그러므로 등을 접속부사라고 하는 거야. 자, 11번의 정답은 4번. 12번. 보기 1의 자료를 읽고 보기 1을 탐구했다. 먼저 보기 1은 뭘 설명했냐면 아는 문장을 설명했죠? 아는 문장. 그래서 암긴 문장의 종류로 5개, 명사절, 부사절, 관형절, 서술절 등등을 설명한 거야. 자, 토끼는 앞발이 짧다. 이 문장 전체의 주어는 토끼죠. 그리고 앞발이 짧다가 서술어야. 따라서 기억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 니은번, 이 산은 나무가 많다. 역시 서술절을 아는 문장. 따라서 나무가 많다가 이 문장의 서술어지. 그러나 우리 오빠는 대학생이 되었다의 서술어는 되었다고. 주어는 우리 오빠고 보어는 대학생이죠. 따라서 디귿은 혼문장이죠. 그러므로 니은의 나무와 디귿의 대학생이 서술절에서 틀렸지? 아예 디귿은 서술절이 없어. 아예 디귿은 서술절이 없는 혼문장이죠. 정답 몇 번? 3번. 13번. 문맥적 의미를 묻는 거죠. 봄바람이 도는 듯한 화한 얼굴로, 즉 한 번 문안으로 들어서매 성년대 위를 올라앉으신 석가의 석상은 그 의젓하고도 봄바람이 도는 듯한, 이때 봄바람이 돈다라는 얘기는 즉 따스함이 깃든다 이런 얘기지. 따스함이 깃드는, 따스함이 드러나는, 즉 화한 얼굴로라고 했으니까 아래에서도 어떤 분위기가 깃들다, 어떤 분위기가 깃들다 하는 의미를 찾아야 되고, 답은 1번이죠. 안타깝게도 그 가족들 사이에는 언제나 냉기가 도는 것 같다. 아주 냉랭한 그런 분위기가 돈다. 정답은 1번. 자, 2번에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많은 공장들이 돌지 않고 있다. 이때 돌다는 뭐야? 공장들이 가동되지 않는다. 가동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고, 3번. 그의 이름이 입안에서 뱅뱅 돌고 있다. 이때 입안에서 뱅뱅 돈다는 얘기는 밖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는 거지. 밖으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지. 먹음직한 족발을 보니 나도 모르게 입안에 군침이 돈다, 식욕이 돈다 이런 의미지. 군침이 돌다는 얘기는 침이 고인다, 식욕이 돈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1번. 14번. 기억에 들어갈 표현에, 자, 가로 안에 무엇을 집어넣으라고 했을 때 이게 한자성어를 묻는 건지 또는 속담을 묻는 건지 또는 관용어를 묻는 건지 아니면 주제 문장을 묻는 건지, 즉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먼저 선택지를 봐야지. 그러면 적어도 주제문을 묻는 게 아니죠. 그러면 반드시 힌트가 있다. 반드시 힌트가 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가로 안에 힌트, 앞에 있네. 홍로 1점설. 이게 힌트지. 홍로 1점설. 바로 봄철의 눈처럼, 봄철의 눈처럼 사라져버린다. 즉 뒤에 사라져버린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홍로 1점설. 봄철의 눈과 같다. 정답은 4번.
1번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잽싸게라는 얘기고, 맞바람에 개눈 감추듯 잽싸게. 누워서 떡 먹기 매우 쉬운 일.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급한 거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매우 급한 성격을 가리킬 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자, 15번 문단의 순서를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는데, 먼저 선택지를 보면 가가 2개, 나가 2개야. 가에서는 먼저 가 앞에 단락이 있죠. 뭐가 나왔냐면 세잔과 고우와 고갱이, 세잔과 고우와 고갱이, 즉 고독 속에 살았다라는 얘기가 맨 먼저 나왔고, 그리고 우리는 이들을 전통주의라 부를 수 있다라고 했어요. 먼저 가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 미술이라고 부르는 건 밑줄 쳐 이와 같은 불만의 감정에서 생겨난 것이며, 그럼 적어도 가단락 앞에는 뭐가 나와야 돼? 불만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위에 첫 번째 단락에서는 불만의 내용이 나온 게 없지. 따라서 나에 보면 또한 인상주의 혁명의 교훈을 흡수했고 아른거리는 햇빛과 대기를 능숙하게 묘사할 수 있었다. 이는 이 세 사람의 그런 미술의 방법을 나열하고 있지. 따라서 나가 맨 먼저 오는 게 좋겠죠. 그 다음 이제 나 다음에 라가 오는 건 동일하고 다까지 동일한데 가가 맨 끝이냐 마가 맨 끝이냐라는 거죠. 가에는 오늘날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와 같은 불만의 감정에서 생겨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해답은 세 가지 현대미술운동의 이념의 바탕이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마에 결국 불만의 내용이 나온다면 가가 마 뒤로 가야겠고, 반면에 마가 이 가를 포함하여 정리하는 내용이면 마가 뒤로 가야지. 바로 그 세 가지 방법이 마에 나왔죠. 그러니까 가는 적어도 마보다 앞에 가야겠네. 이해돼요? 정답 몇 번? 2번. 다음 16번. 진술 방식을 물었을 때 아무 설명 없이 물으면 곧 설명, 논증, 묘사, 서사에 네 가지로 접근하면 돼. 아무 설명 없이 물었을 때는 설명, 논증, 묘사, 서사에 네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야지. 1번. 앞발은 아직도 빈 껍질을 붙들고 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몸 중간에 담겼던 껍질로부터 빠져나온다. 묘사. 즉 매미가 허물을 벗는 일에 대한 묘사죠. 2번. 햇살에 비껴 타오르는 불길 모양 노을고리곤 역시 감각적으로 대상을 구체화했으니까 묘사. 그 아른아른한 옷자락 밑으로 역시 묘사. 그러나 4번에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즉 서사죠. 여기 쪼가는 사건이야. 즉 김유정의 동백꽃에 나오는 구절인데 나흘 전 감자 조각만 하더라도, 이때 쪼가는 조각이 아니라 사건, 감자 사건만 하더라도 나는 저에게 조금도 잘못한 게 없다. 계집애가 나무를 캐러 가면 같이 나무 울타리 엮는데 생이질을 하는 건 뭐냐. 생이질이 뭐라고? 귀찮게 하는 짓. 생이질은 남을 귀찮게 하는 짓. 그것도 발소를 죽여가지고 등 뒤로 살며시 와서, 이때 발소를 죽이다, 죽여 밑줄 치고, 이때 죽이다는 어떤 의미야? 소리를 나지 않게 하다, 소리를 나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지. 등 뒤로 살며시 와서 너 혼자만 일하니? 하고 긴치 않은 수작을 한다. 수작이란 무슨 뜻? 말을 걸다 이 말이야. 여기서 수작은 말을 걸다라는 얘기죠. 긴치 않은은 무슨 뜻? 중요하지 않은, 중요치 않은 말을 걸다라는 얘기입니다. 중요치 않은 말을 거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거기 3번에 그 아른아른 옷자락 밑으로 알맞게 불룩한 젖가슴, 좁은 듯하면서도 슬밋한, 이때 슬밋한이라는 얘기는 선이 고운 이 말이야. 선이 날씬한, 선이 고운, 허리를 대어 둥구스름하게 떠오르는 허벅지, 토실토실한 종아리가
뚜렷하다에서 온 말이고 뚜렷하다에서 온 말이고 하다에서 온 말이면 부사와 전미사 히를 써야 되는데 시옷 받침이 들어가는 말은 무조건 뭐다? 이. 따라서 뚜렷이 나타난다. 이거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즉 그 모습을 묘사한 거야. 부처님의 석가모니의 그 모습을 묘사한 구절입니다. 거기 2번에 보면요. 햇살에 비껴서 비끼다 밑을 치고 비끼다는 비스듬히 비치는 거고 비키다는 달라. 비키다는 동사야. 그래서 비키다는 무엇을 비킨다. 무엇을 비킨다. 반면에 비끼다는 뭔가를 비스듬히. 그래서 비끼다와 비키다 구별해야 되고 불길 모양 너울고는 하는 연기는 마치 마술을 부리듯. 자, 이때 마치는 성분부사예요, 문장부사예요? 성분부사야, 문장부사야? 마치는 성분부사예요, 문장부사예요? 이런 게 문장부사라고. 즉 가정하는 거잖아. 즉 화자가 어떤 사실을 가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마치는 뒤에 있는 서술어를 꾸미는 게 아니라 문장 전체에 대해 가정한 거야. 마치 마술을 부리듯. 이해돼요? 자, 마술을 부리듯 할 때 듯 밑줄 치고 듯은 두 개가 있지. 뭐하고 뭐? 듯은 두 개가 있죠. 뭐하고 뭐? 의존명사와 어미. 의존명사와 어미. 의존명사면 앞말과 떼어야 되고 어미면 앞말과 붙여야지. 자, 앞에 부리다 하고 어간으로 끝났으니까 어간 부리다에 어간 부리로 끝났으니까 듯은 어미라 붙인 거죠. 반면에 앞에 관용어가 오면 부린 듯 하고 관용어가 오면 니은 리을이 붙어서 관용어가 오면 그때 듯은 떼어야겠고. 즉 마술을 부린 듯이 이러면 띄어야죠. 마술을 부린 듯이 이럴 땐 띄고 마술을 부리듯 이러면 붙이고. 우리말에 소리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리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므로 소리와 없이를 띄었지. 우리말에 틀림없다는 있기 때문에 틀림없다 붙이지만 상관없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 붙이지만 소리 없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리와 없이 띄었고 없이의 품사는 뭐야? 부사라고. 부사 좀 전에 했잖아. 좀 전에 파생하면서 아까 있잖아요. 없이. 부사와 전미사 이가 와서 소리 없다라고 해서 형용사라고 오해하면 안 되고 이때 없이는 부사라고 주의해야지. 됐어요? 사방으로 번져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자, 번져 밑줄 치고 번져의 발음을 써. 번져의 발음을 쓰면 번져의 발음을 쓰면 번저. 저는 발음 안 된다고. 또 잊어버렸지 다. 저는 발음 안 된다고. 자, 이러고 시험장 닦았는데 번저하고 발음이 나왔는데 똑바로 돼 있어.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음운 변화의 종류를 물어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음운 변화의 종류 중 어디에 속하느냐고 물어보면 이 번저라는 낱말 자체가 기본형이 뭐야? 번지다고. 여기에 어가 와서 이루어졌으니까 뭐야? 축야. 단모음이 됐다고 하면 안 돼. 이건 단모음이 된 게 아니라 이 저라는 게 발음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나기 때문에 이건 음운 변동이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므로 즉 축약이다라고 찾아야지. 번저 축약이라고 찾아야지. 자, 되어가 되라고 줄였을 수 있지. 그러면 음운 변동 뭐라고? 축약이야. 그런데 이 되어의 발음이 그대로 되어라고 발음되는 것뿐만 아니라 되어하고 발음하는 걸 허용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발음했을 때 이건
이건 의문 변동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이때는 아까처럼 저도 발음되는데 저를 허용한 게 아니라 이건 아예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저처럼 저로 했다고 했어. 근데 이 경우는 그대로 발음해도 되는데 이렇게 발음이 됐다는 건 의문이 바뀌었지. 뭐라고 이름해요? 첨가. 뭐 첨가? 반모음 첨가. 기억나? 반모음 첨가. 자, 뒤덮고 밑줄 치고 불길을 건물 전체를 뒤덮고 그 옆에 있잖아. 그 옆에 번져 건물 전체를 뒤덮고 자, 뒤덮고 밑줄 치고 뒤덮고의 단어의 형성 과정은 합성어야 파생어야? 합성어야 파생어야? 파생어. 앞뒤에 뒤하고 관계없잖아. 그지? 따라서 뒤덮고 파생어지. 자, 점점 부풀어 들을 메우며 제 방의 개나리와 엉기다 밑줄 치고 엉기다라는 말과 엉키다라는 말을 쉬는 시간에 찾아봐. 엉기다는 언제 쓰고 엉키다는 언제 쓰는지. 알겠어요? 꼭 찾아봐요. 엉기다와 엉키다는 언제 구별하는지. 자, 17번으로 갑니다. 17번. 산업재해보상법 시행규칙의 한 부분이다. 이를 글감으로 이용하여 한 편의 글을 쓸 때 제목은 즉 이 글은 곧 근로자가 업무 수행에서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때 그런 유해 환경에 노출된 경험이 있을 때 또 유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뭐냐면 질병의 판단 요건을 쓴 거죠. 정답은 1번. 다음 18번. 밑줄 친 부분과 통하는 한자성어.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다. 하루아침에 향상될 수 없다. 즉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뭐야? 등고잡이. 근데 이 등고잡이의 뜻은 또 다른 게 있다고 그랬지? 뭐야? 이근변은 고개를 숙인다. 겸손을 말한다는 거야. 두 가지 뜻이 있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즉 모든 일은 순서가 있다는 뜻. 또 하나는 이근벼가 고개를 숙인다. 겸손을 말하는 거죠. 1번 과유불급 무슨 뜻? 과유불급 무슨 말? 과유불급 즉 과유불급이라는 얘기는 넘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야.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는 얘기지. 지나침이 모자라면 못하다는 얘기는 지나치지 않도록 하라. 과유불급. 예의도 너무 지나치면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그죠? 먹는 것도 너무 지나치면 배탈이 나니까 과유불급. 좌정관천, 좁은 시각을 좌정관천에서 좁은 식견을 말합니다. 자, 4번 한우충동은 한우충동, 즉 책이 많다는 거예요. 한우충동하면 책이 많다. 많이 읽었다는 뜻도 되고 그만큼 책이 많다는 거죠. 한우충동. 18번의 정답은 3번. 19번. 글쓴이가 주목하고 있는 밑줄 쳐 도덕적 문제 상황이야. 본문에 보면 우리가 갖는 모든 욕망이 다 충족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어떤 욕망은 충족할 수단이나 능력이 없어 충족되지 못하기도 한다. 또 어떤 욕망은 밑줄 쳐 사회적으로 금지된 것이기 때문에 충족되지 못한다. 그래서 두 번째 달라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류의 욕망을 갖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욕망을 통제하는가 하는 건 밑줄 쳐 도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 충족의 수단이 없어. 쉽게 말해 돈이 없어 먹고 싶은 거 못 먹을 때가 있고 반면에
어른이 먼저 들어야 한다고 해서 예의상 못 먹고 기다릴 수도 있지. 이해돼? 따라서 아래에서 이와 같은 도덕적 상황, 즉 욕망을 충족할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도덕적인 이유로 욕망을 자제해야 되는 경우 몇 번? 4번. 그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게 옳은 줄 알면서도 편히 있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모른 척한 거라면 이 청년의 경우는 도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20번. 잘 들어. 목적어가 아닌 것하고 물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은 무조건 을을 넣어 말이 되면 돼. 이해돼요? 1번. 이 책을 빌려왔다. 목적어지? 백군을 못하다. 안 어울리죠? 백군만 못한 거 백군보다 못하다. 뭐야? 부사어지. 정답 몇 번? 3번. 신문을 안 읽다. 눈을 감다. 모두 즉 목적어가 가능하죠. 만약에 시험 문제 주어가 아닌 거 그럼 뭐 넣어봐? 이가 넣어보고. 이해돼요? 목적어가 아닌 거 그러면 뭐야? 을을 넣어보고. 부사어가 아닌 거 그러면 에로를 넣어보고. 보어가 아닌 거 그러면 되다 아니다. 되다 아니다 앞에 오는 좀 넣어보고. 주로 주어나 목적어를 물어보지. 그럴 때는 그냥 넣어보면 돼.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고. 나머지 문장 성분 찾을 것도 없어요. 서술화의 관계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20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뭐라고? 2번. 그래서 천군이 백군만 못하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이 못하다는 한 단어죠. 따라서 비교문에 쓰인 거야. 뭐뭐보다 못하다. 따라서 이때 백군만 못하다 할 때 백군만은 부사어가 됩니다. 목적어 아닌 부사어가 되죠. 자, 잠깐 쉬었다가 10회로 하겠습니다.